바다에 떠 있는 유람선 내부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 승무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찍혔습니다. 내부 전화기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던 그녀는 다소 격양된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에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 별일 없느냐고 묻는 것처럼 보였는데 뒷모습뿐이었지만 질문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영상 분석 결과 그녀의 입모양이 괜찮다라고 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성이 떠난 뒤에도 여성은 계속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전화를 끊고 몇 걸음 걸은 뒤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카메라의 시야에서 사라진 여성.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987년 3월 11일에 잉글랜드 체스터에서 태어난 레베카는 부모님에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카톨릭 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스포츠 과학을 공부했던 그녀는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엇을 하든 열정적이라 인기가 많았습니다. 2010년에 그녀는 디즈니 크루즈에 취직했고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뒤 디즈니 원더라는 유람선의 승무원이 됐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리조트라고 불리는 이 유람선은 1000명이 넘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여러 놀이시설, 수영장, 헬스장, 바가 갖춰져 있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는 유람선이었죠. 여기서 일하는 승무원들은 모두 활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하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레베카에게는 천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청소년 활동 담당으로 아이들과 어울리며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그들의 안전과 즐거움을 책임졌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는 그녀가 항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열정적인 활기찬 작은 에너지 덩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2011년 3월 21일 아침, 유람선은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멕시코 리비에라로 가는 일주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여정이었고 승객들은 승무원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다음날 레베카가 실종되며 여행은 중단되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실종을 알아차린 건 교대 근무를 기다렸던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다 되어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아 인터컴을 통해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다른 이들에게 이를 알리며 배 안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배를 철저하게 둘러보고 혹시 바다에 빠졌을지 몰라 미국과 멕시코 해양 경비대에도 이를 알렸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곳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제 해역이었지만 정작 유람선은 바하마라는 나라에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바하마에서 온 형사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국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선박에 등록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었죠. 잉글랜드 시민, 미국 회사의 직원,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제 해역에서 실종, 바하마에서 온 형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좀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3월 22일 오전 5시 45분에 레베카가 1번 갑판의 승무원 출입구역에서 내부 전화기를 통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찍혀 있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큰 사이즈의 옷을 입고 무언가 불안하고 격양된 모습으로 통화를 하고 있던 그녀는 지나가던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어보자 괜찮다라고 답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평소 습관처럼 뒷주머니에 손을 꽂았다가 뺀 뒤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것이 공개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의 운영진들은 레베카의 실종을 가족들에게 알렸고 그녀의 부모님 마이크와 앤은 며칠 뒤 로스앤젤레스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사건 담당 형사였던 폴은 며칠에 걸쳐 배를 조사했지만 끝내 그녀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디즈니 원더의 선장은 그녀가 승무원만 출입할 수 있는 5번 갑판 수영장에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5번 갑판에서 발견된 레베카의 것이라 여겨지는 신발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크와 앤은 그들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큰 유람선에 딸의 동선을 확인할 만한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텐데 그들이 보여준 것은 우리가 처음 보았던 영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선장이 말한 신발은 딸이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크기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신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객실 번호가 적혀 있었죠. 도대체 왜 선장이 이 신발을 레베카의 것이라 주장했는지 그들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장의 말처럼 그녀가 파도에 휩쓸리려면 20m가 넘는 파도가 필요한데 당시 유람선의 이동 경로에선 그 정도 높이의 파도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거기에 갑판은 1.8m 정도 높이의 벽이 있어 그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파도에 휩쓸리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한 형사는 며칠에 걸쳐 조사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몇 시간밖에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면담을 가졌던 이도 겨우 승무원 9명이 다였고 승객 중 그의 질문을 받은 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다른 경찰은 아무도 없고 형사 1명만 파견된 것도 좀 어이가 없었죠. 결국 레베카의 부모님은 탐정을 고용해 따로 조사했습니다. 일단 동료들에게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녀가 삼각관계에 있었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는데 마이크는 실종 며칠 전 딸이 디즈니랜드 파리 입장권을 구매했던 것과 실종 바로 전날 내일 전화할게요 라는 메일을 보냈기에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해 몇몇 언론에서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기사를 다루었고 2011년 10월에 한 기자는 사건을 직접 조사해 보겠다며 디즈니 원더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5번 갑판에서 그녀가 파도에 휩쓸렸다는 선장의 주장은 잘못됐고 평소 그녀가 조깅을 자주 했던 4번 갑판에서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4번 갑판에는 양옆에 보안 카메라가 있어 동선을 알 수 있었지만 사건 당일 영상이 따로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유람선 측은 이 보안 카메라가 사건이 일어난 뒤 따로 설치한 거라 영상이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만약 레베카가 마지막에 누구와 통화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좀 더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것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원래 내부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되는데 모종의 이유로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여러 의심이 있었지만 물론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앞선 주장들은 증거 하나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고 그녀가 운 나쁘게 바다에 빠졌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2016년에 레베카의 여자친구였다는 트레이시란 여성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가진 어두웠던 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레베카는 약을 복용했고 남자친구가 있는 자신과 관계를 가졌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종 전날 레베카는 술을 많이 마셨고 트레이시와 그녀의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 한 번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그들은 잠이 들었고 새벽에 일어난 레베카가 자신을 깨워 산책을 가자고 했지만 좀 더 자고 싶은 바람에 홀로 보냈는데 방을 나갈 때 레베카가 자기 남자친구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 트레이시의 주장이었죠. 그녀의 주장이 맞다면 보안 카메라에 담긴 레베카의 마지막 모습과 일치하긴 합니다. 트레이시는 그녀가 자기들의 관계에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고 레베카가 심적으로 지친 상태였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녀의 주장이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와 앤은 딸의 실종에 관한 최종 보고서 사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지금도 레베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레베카의 가족은 디즈니와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하고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실종에 어떠한 감춰진 음모가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의 말처럼 사고가 나거나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요? 레베카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많은 질문과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열정이 기억되길, 그녀의 가족들이 언젠가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